다음에 오늘 최대 최소 정말 우리 그때부터 끝낼 건가? 최대 최소 오늘 나갈 차례고 그 127페이지 최대 최소.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좀 방향을 좀 잡자면은 최대 최소와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활용이 잘 나와. 왜냐면은 막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최대하고 최소값 지난 시간에 극대극소하고 개념 차이는 이미 얘기했고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어떤 두 개의 그림 한번 생각해봐. 어떤 그 구간이 주어질 거야. 그냥 구간이 이렇게 딱 주어질 거고 A에서 B로 주어질 거고 이런 그림 있을 거야 먼저. 먼저 뭐 이런 그림 구간이 어디 이렇게 주어질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B라고 할게. 이러한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 생각해볼까? 이런 그림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구간 A고 여기가 B야. 닫힌 구간이 있어. 그랬을 때 최대하고 최소니까 가장 높을 때하고 가장 낮을 때인데 이 첫 번째 그림은 가장 높을 때가 이때지. 여기서 이제 맥시멈 발생하고 여기서 미니멈 발생하기. 두 번째 그림이라면 최대는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최소는 여기서 발생하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최대 최소는 후보값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경계값 아니면은 극값이야. 그러니까 경계값 여기 케이스라면 경계값을 사용하겠지. 경계값이거나 또는 뭐냐면 극값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정 헷갈릴 때는 이거는 그냥 후보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극대극소 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경계값 구한 다음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구해주면 돼. 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너무 단편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최대 최소는 문제가 뭐냐면 활용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식을 세워서 내가 그거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형 활용이지. 필수예제 25번, 26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왜냐면 이론 자체가 별로 없거든. 이론이 이거밖에 없어. 그렇죠. 최대하고 최소는 발생할 수 있는 게 경계값 혹은 극값이다. 이거밖에 없죠. 이 후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이론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활용 문제에 쏠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활용 문제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알겠니? 넘어서 방향을 잡아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만 좀 잘 그리면 된다는 거야. 근데 가끔 절대값이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 써주면 돼.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볼 텐데 필수예제 22번 같은 거를 한번 예를 들면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온다는 거지. 너무 단편적이잖아. 지금 다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하고 최소를 구하래. 그럼 1번만 내가 해볼 텐데 1번은 지금 fx가 뭐가 되냐면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4제곱 요거의 최대 최소를 좀 구하시오라. 그러면 지금 보자. 지금 구간이 어디냐면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4지. x가 마이너스 2에서 4. 요 구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경계가 되는 거는 여기서 구하실 거고 내가 찾아야 할 건 극값, 후보를 찾아야 되니까 먼저 극값을 찾으려면 이걸 미분해야 돼. 그래서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요 놈이 0이 되는 값을 우선 찾아줘야지. 6 약분시키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 그래서 극값이 발생하는 지점 마이너스 1하고 2지. 그렇지? 요거에 이제 개형을 한번 잡아봐. 이제는 그걸 안 그릴 거라고 그냥 중간표를. 보통 다항 함수는 중간표 잘 안 그려요. 문제에서 요거 할 때만 그리고 지금 요놈은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개형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히겠지. 이런 개형일 거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가 1이 되지. 주어진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4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지. 3차 함수는 얘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3차 함수는 좀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 값하고 여기 이게 바로 경계값이지? 요 값하고 요 4개를 조사해야 되는데 얘가 얘보다 높을지 낮을지 몰라. 2차 함수하고 다르게 완전히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한번 구해봐야 된다는 거지. 4개를 한번 다 구해볼 텐데 먼저 경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 함수값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대입을 하자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될 거고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40 그럼 28에서 0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함수값은 0이지.
다음에 경계도 다른 경계 4를 넣었을 때 4를 돼 있으면은 128 3 마이너스 4 곱하기 16이니까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8 플러스 4. 그럼 128에서 96을 빼야 되지. 36. 그 다음에 극값을 한번 찾아볼 텐데 극값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지. 우선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는 플러스 12 플러스 4니까 16에서 5 뺐어 1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6에다가 12 지금 이건 마이너스가 2지. 2를 집어넣으면 16 24 플러스 4니까 36에서 마이너스 16. 그치? 이 4개 보였어.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야. 요게 맥시멈이 될 거고 요게 미니멈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 시험에. 너무 단편적이잖아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활용이야. 하나 좀 믿을 수 있는 그 다음 필수의 23번을 한번 해볼 텐데 요거 보면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돼 있고 fx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9일 때 a, b 값을 구하시오. a, b 우선 양수란 얘기인데 a가 0이 될 가능성 없고 그럼 3차란 얘기지 우선 fx가 지금 3차란 얘기고 그럼 요거는 좀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봐봐. 한번 해볼게. 23번을 보면은 지금 fx가 a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a의 x제곱 그다음 플러스 b제 요거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29다 이거지. 이럴 때 지금 a는 양수다 이랬어. 그럼 a가 양수면은 그래프 기억이 어떤 식으로 바뀌지? 이런 식으로 바뀌지. 3차 함수이면서 최고점이 양수니까. 그럴 때 지금 구간이 어디냐면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2야. 우선은 요거를 미분하면 요 미분계수 형태의 어디를 밝혀내야 되니까 3ax 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12ax 제곱. 얘가 우선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고 3ax로 묶으면 여기 x 마이너스 4 0하고 자신 여기가 0일 것이고 여기가 x가 0 여기가 x가 4 되고 구간을 표시를 해보면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2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생겼겠지. 여기 마이너스 1 2는 여기가 생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림이 정확하진 않아. 그러니까 대략 그리면 이런 모양이겠지. 얘가 높을지는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봐야 돼. 이런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죠. 내가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에서 2니까 이 부분이 될 텐데 여기서의 최대 최소지. 근데 우리 확실한 거는 최대값은 확실하잖아. 최소는 솔직히 얘가 더 높을지는 한번 대입을 해봐야 돼. 3차 함수는 얘가 더 가깝잖아. 한 칸 떨어지고 얘는 두 칸 떨어졌으니까 얘가 더 작겠지. 그렇지 않다고. 대칭이 아니잖아. 이 참고와 다르게.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되고 확인 작업을 해줘야 되고 확실한 거는 최대값은 확실해.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 F0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반드시 3이 나와줘야 돼. 0 넣으면 B가 나올 텐데 B는 3인 거지 확실히. B는 3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더 크냐 2가 더 크냐 이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하고 2를 넣었을 때 두 개를 해보면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여기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6A에다가 B는 2를 구했어. 이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의 2는 2 집어넣으면 8A지. 어디? 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A 24A 플러스 3이지. A가 지금 양수란 말이 있으니까 A가 양수란 말이 있어.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6A지. 그럼 누가 더 커? A가 지금 양수잖아. 얘가 더 크겠지. 얘가 더 크다는 거를 알아냈어. 그럼 얘가 더 작겠지. F가 더 작다는 얘기야. 그럼 요 놈이 얼마나 하는 거지? 마이너스
29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A 값도 거시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그럼 A가 나오죠. A 얼마 나오네 그러면? A가 2가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지. A 0 이런 단순한 최대 최소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 최대 최소가 그래도 그나마 미분 강론 중에서 비중이 제일 적어. 제일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했던 극대구수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할 수도 있겠구나 방부등식 활용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24번을 넘어갈 텐데 이제부터 이제 식세우는 거 이런 거 잘해야 돼. 최대 최소는 무조건 문제가 이런 거야. 이번 문제 24번 문제 볼 텐데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원피스 X벌을 판매할 때마다 생기는 이익이지. 이익이 요놈이다. X에 관한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 원피스를 판매한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이것도 뭐 활용 문제 같지 않은 활용 문제지. 그치? 3차함수 얘가 이거의 최대값 구하시오. 주어진 범위가 열린 구간 돼 있고 0에서 150 사이야. 게다가 얘는 봐봐. 구간의 경계값이 지금 뭐냐면 열린 구간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그 값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아니 경계가 열려 있어. 우리 최대 치수 정리 배웠잖아. 최대 치수 정리는 닫힌 구간에 대해서 얘는 열린 구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경계에서 나올 수가 없지 애초에. 그러니까 그 값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어 문제를. 그러면 지금 문제 이거 식을 한번 써보면 24번. 내가 이런 걸 fx라고 이거 붙인다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그다음에 144의 x 제곱 그다음에 1200의 x 그다음에 마이너스 200이지. 요게 지금 이익이야 fx. 그럴 때 요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최대값이지. 최대가 되려면 그 미분해야 돼.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288의 x 1200이지. 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써야 되고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면 x의 제곱에 3, 9, 27, 96, 93 이수진이가 버렸네. 288은 90. 인수분해가 더 어렵겠다. 4하고 되면 되네. x 마이너스 100하고 x 플러스 4.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4인 점하고 100인 점에서 그 값이 발생하고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이런 계획 나올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4죠. 여기가 100이 될 건데 지금 주어진 구간이 어디냐면은 0에서 150이에요. 0은 여기 있을 거고 여기 0. 150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놈들이 다 지금 뻥뻥 뚫린 열린 구간에 있어.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지. 딱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딱 여기까지. 여기서 맥시멈이 발생된다. 최대값을 구해보면 11대 함수값을 조사해보면 되고 지금 원피스를 몇 벌 판매해야 되느냐. x값을 구하라고 돼 있네. 이미 답이 나왔지? 100번 10이 아니라 100이지. 지금 이익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익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원피스를 몇 벌 판매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x값을 구하라 이 얘기니까 정답은 1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뤄야 될 게 있는 이런 활용 문제들 요거를 좀 신경 씁시다. 25번으로 넘어가자. 가장 기본이 되는 리딩 케이스 문제야. 25번. 우리 2차 함수 활용 고1 때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거 비슷한 그림 2차 함수 활용해서 그때는 2차 함수 활용이기 때문에 2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둘레를 물어봤어. 요 직선의 둘레. 그래야 2차가 나오거든. 여기는 넓이가 나오지.
3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우리 고1 때는 둘레를 물어봤단 말이지. 그래야 2차가 나오거든. 여기는 3차, 3차를 만들려면 넓이지. 25번.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림이. 이 그림 자체는 그냥 친숙해. 2차 활용. 고1 때 2차 함수 활용 단원에서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야. 여기서 직사각형을 내접시키는 거지. 직사각형을 내접시키는. 그랬을 때 요거의 면적이지. 요거의 면적. 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10이지. 우리 고1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점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딱 잡으면은 만약에 요 값을 여기를 이 점을 내가 t, 0이라고 잡았어. 요 점은 당연히 똑같이 x좌편 똑같고 y좌편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플러스 10이 될 것이고 요 점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 0이 되고 요 점은 마이너스 t, y좌편 똑같겠지. 이게 추가점이지. 그럼 여기 면적을 구하려면 면적은 당연히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xt라고 해볼게.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니까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2t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는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플러스 10이지. 항상 그런데 그 주관식에서 조심할 거는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얘들아 그 활용 문제 반드시 뭐가 있어. 반드시 숨겨진 제한 범위. 항상 그거에서 감점당하지. 항상 당하는 포인트 똑같아. 이것까지는 다 해. 그럼 t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야? 얘를 까먹으면 안 돼. 얘가 배점이 있어. 활용 문제 반드시 범위가 있다니까. 그럼 t가 움직이잖아.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여기서 t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지. 그렇잖아. 내가 요 사이에 있는 t를 잡았잖아. 그러면 애초에 여기 값을 찾아야 돼. 여기 x축과 만나는 점 찾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가 되냐면 이 y값이 0이 되면 그럼 넘어가면은 6이 될 거고 뿔마 루트 6이지. 요 점이 뭐가 되냐면 루트 6이 돼. 맞지? 그러니까 t의 범위, 숨겨진 제한 범위가 t는 어디에서 어디냐면은 0보다는 크면서 루트 6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야. 얘가 반드시 필요해. 답은 바뀌지 않지만 주관식에서는 얘가 변점이 들어가 있다고. 반드시 써줘야 돼 얘를.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t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24t 제곱이 그대로 될 것이고 이게 바로 st고 그럼 요 식을 미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2t의 제곱에 24제 얘가 0이 되는 지점 찾아야 되겠고 t는 얼마? 0하고 2가 되겠지. 0하고 2. 그러니까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최고차기에서 지금 현재 음수니까 이런 개형이지. 이런 개형인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0이고 여기가 2지. 제한범위 봅시다. 제한범위는 0에서 루트 6. 열린 구간이야. 2가 아니라 루트 씌워야 되지 않아요? 이거? 네, 루트 2 아니에요? 아 루트 2. t제곱이 24네. 루트 2. 여기가 루트 2야 그러면? 마이너스 잠깐 계산 제대로 했지. 마이너스 1만 루트 영화 여기 t가 있다고 하네. t가 플러스 마이너스 것이구나. 0이었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이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이고 지금 여기 극값이 발생하는 지점을 찾았더니 뿔마 루트이 나왔어. 그 다음에 주어진 구간은 0에서 루트 6이니까 0은 여기가 생겼지. 얘하고 얘 중점 정확히 여기 있을 거고 여기 견제야. 루트 6은 여기에 생겼겠지. 여기가 루트 6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여기서 들어가자. 어차피 얘는 지금 경계가 안 들어가지만 최대만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문제에는 최대 값을 구하시오지. 최대 값 아예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에 얼마를 구합니다. 루트 2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을 조사해주면 되는 거야. 루트 1을 대입해주면 여기다 넣어야 돼. 함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8루트 2. 그 다음에 24의 루트 2니까 16루트 2. 16루트 2. 요게 최대값.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우리 고1 때는 둘레를 풀었었는데 둘레를 구하면 2차가 나와. 넓이를 구하면 3차가 나오거든. 똑같은 그림이지. 그 다음에 입체도형으로 좀 갈 텐데 26번 쪽으로 다 적은 사람은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전개도가 나와 있네. 네, 전개도가 나와 있고 요 모퉁이 부분을 잘라내고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그럴 때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고요. 지금 x만큼 잘라낸 거지. 그러면 이거를 입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직육면체 가로의 길이 얼마일까? 가로의 길이 지금 가로가 16인데 x만큼 양옆으로 뺐지? 그럼 16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식을 한번 세우면 26번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 16번 부피지. 부피를 x에 관한 식일 거니까 vx라고 두면은 얘는 가로가 얼마가 되냐면 16. 16에서 2x를 뺀 만큼 이거고. 그 다음에 세로 보면 세로가 현재 6인데 걔도 또 x, 2x 6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이게 가로 세로고 높이는 가로 세로 높이 x지.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숨겨진 조건 찾아볼게. 항상 뭐가 있다고? 제곱. 그럼 x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지? 여기서 3. 그렇지. 지금 가로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16 마이너스 2x도 0보다 커야 되고, 6 마이너스 2x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 x 값이 여기서 x가 3번에 따라오지. 여기서 x가 8보다 작다 나오고, 그럼 공통범위니까 이놈으로 대겨줘야지. 당연히 길이니까 또 0보다 클 것이고. 그래서 숨겨진 조건, 숨겨진 제한 범위는 뭐가 되냐면 x의 범위는 0보다 당연히 크면 3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 우리 서술형의 특정은 요거. 이런 거 세세하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등급을 갈 수도 있어. 딱, 그지? 내가 문을 닫느냐 등급에 문을 여느냐 그 차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이런 거 섬세하게 써줘요. 항상 활용 문제는 범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애초에. 그러면 이거 식을 한번 전개해볼까? 전개하기도 귀찮다. 전개하식을 써주면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44의 x의 제곱에 플러스 96x지. 이렇게 3차식이 나오는데 이걸 미분해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v 프라임 얘를 미분하면 12지? 12x의 제곱에 마이너스 88의 x 그 다음에 96 얘가 0이 되는 점 찾아야 되겠다. 4로 우선 약분하고 하면은 인수분해하면 4로 띄우게 되는데 인수분해하면 따라서 이분교수 0 되는 점이 2개 3분의 4로 이게 나오지. 얘는 최고상계수 양수의 형태일 거니까 이런 형태 여기가 3분의 4 요놈이 6이 된다. 그리고 제한 범위는 0에서 3 0은 여기가 있고 3은 여기가 된 거 있지. 이제 여기가 있고 3은 여기가 된 거 있지. 그래서 지금 범위는 필요한 범위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지. 최대값 여기서 나오지. 3분의 4일 때 그러니까 x가 3분의 4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 걔를 대입하면 되는데 좀 숫자가 좀 클 것 같아. 세제곱을 해야 되고 분수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4를 대입하면 3분의 4 이런 최대값이 될 것이고 대입하면 27분이 얼마 나오죠? 1600? 특히 근데 그 밑에 있는 얘들아 그 유제도 집에서 꼭 한번 해보고 특히 근데 그 123번 있지? 얘네도 내신에 좀 자주 등장했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는 조금 볼만한 게
특히 얘들아 그 처음에 수출한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스텝 1 정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1회 독재에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뭐 광고 소식 활용으로 좀 넘어갈 텐데 광고 동식 활용이 끝나고 나면 속도는 그렇게 뭐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여기 조금 신경 써야 돼요. 광고 동식은. 미분을 방정식하고 이제 부등식의 활용이 된다 이게 얘기고 방부등식 활용이 돼. 방부등식 미분이 어떻게 활용되냐 이거. 물어볼게. 우리가 이제 2차까지는 아주 판별식이라는 좋은 게 있잖아.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데 3차부터는 이제 미분을 약간 활용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 볼까? 우리가 함수하고 방정식의 관계인데 이게 지금 y는 fx라고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이 fx 이퀄 0이지. 이러한 3차 방정식. 지금 이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 될 텐데 이게 3개 발생하는 경우. 즉 요거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 요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식을 가질 때 하나는 중근을 가져야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있냐면 시그널이 하나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구별 한번 해볼 텐데 이때는 근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중근으로 나올 것이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시그널이 여기 하나 나오지. 그럼 첫 번째 경우 볼게. 첫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경우인데 그럼 이 경우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거지.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이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 첫 번째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얘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극대값이라고 하지. 극값이 발생하죠. 그 다음 얘를 극소값이라고 하지. x축을 중심으로 해서 극대하고 극소가 부호가 달라야 돼.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면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마찬가지지. 그때는 극소가 음수, 그때는 극대가 음수였지. 뭐가 됐든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려면은 이게 중요한 거지. 뭐냐면 극대값하고 극소값 부호가 달라야 돼. 부호가 다르다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고비음수다 이거잖아.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지. 얘가 음수가 나와줘야지.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 두 번째 그림이라면 여기서의 극대값은 0이 나오지.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에는 0이 나와줘야 돼. 요거 이거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그림이 나와도 마찬가지지. 이런 그림이 나와도 여기서는 극소가 나게 되니까 마찬가지 곱이 0이 되는 거. 마지막으로 있는데 식은 하나 가질 때 이때는 뭐냐면 두 개를 곱했을 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부호가 같아야지. 이때도 양수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 수학적으로 곱이 양수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식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중근 하나에다가 시근 하나에 나오는 경우고 이때는 시근이 하나 나오는 경우지.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론상의 내용이야. 이론상의 내용.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은 우리 책으로 봤을 때 어디에 요약이 돼 있냐면은 안 돼 있네. 거기 밑에 있어. 거기 어디냐? 138페이지에 2번에 그 표를 보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 극대하고 극소가 부호가 다르다 이 얘기고 중근하고 하나의 식을 가지면은 곱이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을 자동적으로 간다는 얘기고 허근 두 개 가질 때에는 부호가 같아야 돼. 그 얘기지. 얘는 순전히 이론적인 내용이야. 그럼 실전적인 풀이는 뭐로 간다? 그래프로 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지금 이론상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거든.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 그리고 예로 했을 때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실제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 그래프로 풀어. 그럼 그래프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아까 전에 이미 보여줬어. 그래프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거 한번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28번 있지? 필수에서 28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한 요 놈은 이론이야, 이론. 그냥 이론상 이렇게 된다 이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로 푼다는 거야. 그래야지 더 쉽게 풀 수 있어. 또 28번을 가지고 예를 들 텐데 지금 심지어 지금 우리 개념 원리 책도 그래프로 풀어놨지? 한번 볼게. 얘가 지금 다음과 같은 시그널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 구하 시오지. 이러한 방정식이 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에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넘기는 거야. 얘를 넘기면 이거 또 k가 되는 거지. 우리 방정식을 함수를 접근하는 방법 아까 전에 했어. 요거 하나 따로 그리고 요거 하나 따로 그리고 얘는 y라고 하고 이 함수 그리고 요 함수 따로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니까 딱히 문제가 안 되잖아. 요놈만 확실히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요 k 값의 변화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겠지. 그게 바로 실근이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거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보면은 그래서 미분해야 돼. 미분하면은 6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요놈 미분하면 얘가 우선 0이 되는 저쪽을 찾아야 돼. 그래서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이지. x 값 얼마 나오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오지.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 개형을 잡아보면은 최고차항 계수식 양수니까 이러한 모습일 거고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때부터 좀 아예 그냥 찾아본다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조사를 해보면 마이너스 1은 당연히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요 함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1지. 12에서 5 뺐으니까 7. 여기 뭐냐 마이너스 1, 7이야. 그 다음 요 지점 요 지점에 잡히면 2, 2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이지. 그러면 지금 y k가 어디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비슷한 걸 풀었지. y k가 이런 식으로 지나면 교점이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존재하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0보다는 등호들어 만들겠지? 등호들어 만들잖아. 지금 문제가 괄호 1번부터 답을 쭉 한번 써보면 괄호 1번은 서로 다른 세식은 그러니까 교점이 3개 발생하도록이야. 그럼 마이너스 20에서 k가 어디니? 7 사이.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얘기네. 하나는 중근을 갖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냐면 k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20인 경우 7인데 두 가지 경우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한 개의 실근이야. 한 개의 실근 나머지 하나 허근이지. 이런 식으로 지나요. 그러니까 k가 7보다 큰 요 범위였고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은 요한 범위가 되겠지. 답을 이렇게 한꺼번에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지. 그래서 얘를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들 29번 한번 해볼래. 29번 응용이 되는지 알아? 부호까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부호도 마찬가지야. 얘 기본이 얘가 된다면 29번 한번 잠깐 해볼래. 29번은 1번.
우선은 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우선은 상수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밑에서 K만 남기고 모듈이 넘겨야 되겠지? 그러면은 실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함수 따로 그릴 거고 내가 요 놈 하나 따로 그려서 교점의 X좌표 바로 실근이니까 얘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돼. 얘만 확실히 그릴 수 있으면 될 것이고 요 놈 한번 그려보면 그림을 그리려면 당연히 미분해야 돼. 3x 제곱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x지 마이너스 6이지 얘가 0이 되는 점 찾아야 되겠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그럼 여기서 x가 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은 누가 나오나?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앞에 문제가 다른 게 그냥 단순하게 실근 개수 물어본 게 아니라 음과 양까지 따져야 돼. 음과 양까지 따져야 돼. 그러면 그냥 좀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려야 돼. 좀 자세히. 그래서 요 마이너스 1하고 2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3차 함수 개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때 함수 값을 조사해 보면 근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6이지. 그럼 5에서 2분의 3 했으니까 2분의 7.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의 7이지. 그 다음 요점 찾아볼게. 이 집어넣어 보자고. 이 집어넣으면 얼마나? 6. 요건 6.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리고 얘는 특징은 뭐냐면 0 넣었을 때 원점 지나지? 0,0을 지나? 지금 마이너스 1과 2 사이는 여기 x축하고 이렇게 y축이 지나겠지. 그렇죠. 그래프를 조금 정확히 그려야 돼. 이렇게 되겠지? 0,0을 지나잖아. 됐어.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y k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상수함수일 텐데 얘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지. 교점이 잠깐 뭐가 이상하네. 음의 실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되겠지 교점의 x좌표가 양수 두 개에다가 음수 하나 나와야 돼. 여기에 하나, 여기 양수 나오지? 여기도 양수 나오지? 여기 교점, 여기 음수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y k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y k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넘어가면 안 되겠지. 여기 넘어가면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음근 두 개에다가 양근 하나 생기지. 교점이.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냐면 k 위치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k의 범위를 정해보면은 k는 마이너스 10보다는 당연히 커야겠지.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지. 마이너스 10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양근 하나에다가 음근 하나 같잖아. 얘는 중근을 같잖아.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 됐으니까 k는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 0보다는 커지면서 그 다음에 0보다는 작은 범위 있어야 되겠지. 얘를 넘어가면 안 된다. 얘를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까? 그때는 음의 실근이 두 개는 되겠지. 양근 하나. 할 수 있겠니 이거? 그래프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반드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순전히 이론적인 내용이 불과해. 문제를 풀 때는 다 그래프로 푼다고. 나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책도 그러잖아. 책에서도 그래프를 풀고 있지. 그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 어찌 보면은 그게 더 쉬워. 그리고 예로 했을 때 잘 안 되는 게 있어. 나중에 시험 문제 가면 알겠지만은 예로 했을 때 한계점이 조금 있어. 그래서 그 그래프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야. 그 다음에 필수의 30번은 숙제를 한번 해보고 방정식에 활용이 되는 거는 이 정도다 이거지 기본으로. 그러면 봐봐. 그럼 부등식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겠느냐 이거야. 부등식 참 부등식에 활용을 되는데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크게 보면 3차 문제하고 4차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3차가 더 쉽기 때문에 항상 3차가 먼저 나오는데 유독 유일하게 4차가 더 쉬운 게 얘야. 무슨 얘기냐면은 4차 함수를 시험장에서 양수일 때부터 이렇게 위로하게요. 이게 지금 y는 fx라고 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f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fx가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절대 부등식이지 이런 거를. 절대 부등식.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어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존재하면 되겠지. 그치? 어떤 x를 넣든 간에 어떤 x를 넣든 간에 항상 y값이 위에 둥떠 있잖아. 이런 구조가 나오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뭐만 찾으면 될까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니? 제일 작은 놈만 0보다 크면 끝나는 거잖아. 게임 끝나는 거지.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4차 같은 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3차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봐. 똑같은 유형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성립할 수가 있을까 봐서. 3차 함수는 불능이지. 애초에 3차 함수를 봐봐. 이런 그래프 아니면 뭐 이런 그래프잖아. 그럼 항상 0보다 클 수가 있어? 아니잖아. 이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가고 언젠가는 올라가고 언젠가는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어. 그래서 3차 함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가 범위가 주어져. 3차 함수는 이런 문제 자체가 애초에 불능이야. 그래서 범위가 주어진다면 가능하지. 뭐 예를 들어서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항상 0보다 크대.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야. B 구간 잡았어. 여기가 A고 B지. 그러면은 이 구간은 이렇게 구간이 주어지면은 이 구간이 되겠지. 열린 구간은 어디겠지? 같이 보면 되겠지.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항상 0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가능하지. 이 경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요 극값에서 나오거나 가장 작은 애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개를 조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까다로워. 그래서 3차가 더 나중에 나와. 부등식을 유일하게.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은 봐봐. 그 31번을 보면은 31번을 보면 바로 1번에 4차가 나오잖아. 4차가 더 먼저 나와. 얘는 특징이 4차가 더 쉬워서야. 4차는 범위가 안 주어져도 가능하다는 거지. 최소값만 찾으면 되고 3차는 범위가 있는데 가미가 돼. 그랬을 때 해결이 조금 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31번을 먼저 볼 텐데 31번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4차 부등식이야. 우리가 4차 부등식 못 풀어. 우리 2차 부등식까지는 푸는 방법 배웠지만은 얘를 부등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부등식을 함수로 접근해야지. 함수로 접근해야지. 그래서 3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야. 지금 4차 부등식이지. 절대 부등식이야. 게다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x 4제곱 마이너스 32의 x 플러스 a지. 얘가 0보다 커할 때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x가 뭐가 들어가는지 간에 절대 부등식. 얘는 부등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함수로 가야 되겠고 내가 이 놈을 y라고 적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겠다는 거야. 제일 작은 놈만 0보다 크면 나머지 볼 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을 거니까 얘를 미분해봐야지. 분명히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한다? 극값에서 발생해. 4차 함수는. 그렇지?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32. 얘가 0 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고 약분하면 x 세제곱이 얼마지? 8이지. 그리고 여기서 x 2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 개형 잡아볼게. 어떤 개형이니?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봐봐. 정확히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4는 0이지. 인수분해 제대로 하면 여기서 실근 하나 나올 것이고 허분 2개 나온다는 거야. 우리 4차 함수 개형 중에서 어떤 거? 4가지가 있잖아. 4가지 있는데 가장 흔한 케이스 이거. 그 다음에 뭐였냐면 여기 쉬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구조가 있었지. 여기서는 이 세 번째겠지. 미분계수 0 되는 점이 얘는 3개 존재하고 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중분으로 발생해야 돼.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여기 실근 하나 여기 허근이야. 허근. 딱 세 번째 개형이 이 놈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보면은 대략 그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여기는 쭉 내려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x가 된다. 이거지.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잡혀.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그러면 이 넣었을 때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겠네. 요 놈, 제일 작은 놈만 신경 쓰면 되니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함수값을 조사해보면 16 마이너스 64 플러스 a지. 요 놈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a는
64에서 16 빼면 48. 48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문제가 A의 범위 구하라.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을 한번 해볼 텐데. 그냥 단순하게 부도식 나오면 좀 뭔가 싱거우니까.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 봐. 이런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gx보다 크대. 뭐 이런 거잖아. 두 함수의 대성관계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럼 내가 fx 마이너스 gx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보이면 되겠지? 이렇게. 요걸 내가 뭐 새로운 함수 뭐 hx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아도 지금 풀이법 그대로 주면 되는 거야. 괄호 2번을 보면은 fx하고 gx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괄호 2번 어떻게 돼? 괄호 2번까지만 딱 하면 돼. 괄호 2번을 보면은 뭐 다음 시간에 좀 시험 문제가 기출이 많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거든. 좀 어렵고 좀 복습 좀 잘해오고 진도가 우리가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출 문제 풀이 위주로 좀 한번 할게. 여기가 좀 기출이 많이 쌓여 있어. 여기하고 그때 구성하고 이쪽이 좀 많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여기에 대한 좀 시험 문제 풀이 위주로 할 테니까. 그럼 2번을 보면은 fx하고 내일이지. 지금 fx의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만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번은 fx가 위에 있거나 만나니까 이거잖아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얘 넘겨서 저는 뭐를 밝혀내면 된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밝히면 되잖아. 그러면 fx에서 gx 빼래. 그거 한번 써보면 3x 4제곱에 마이너스 6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5x 제곱에 플러스 a지. 요거에서 빼라. gx를 2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 정리해보면은 3x 4제곱에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6x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2 되겠지. 여기서부터는 앞에 문제가 똑같아. 그럼 내가 얘를 뭐 이름 붙여볼게. 요놈을 뭐 hx라고 이름 붙인다면은 요거의 최소값만 보면 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고, 요 미분하면은 12 x 세제곱 24 x 제곱 12x 제곱. 얘가 우선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 여기서 약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제곱. 여기서 x를 묶이네. x 묶이면 x제곱 마이너스 요거지. 이 순에 이런 식으로 돼 지금. 그럼 봐봐. 지금 도함수를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 미분계에서 연결된 점이 x 이퀄 0하고 1인데 유독 1인 점에서는 중근을 발생해. 그럼 4참수 계형 중에서 1, 2, 3, 4번 있지.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 쉬었다 가는 거. 그렇잖아. 지금 봐봐. 4참수 계형 뭐 있다고 그랬었거든. 요거하고 여기 쉬었다 가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허근 가졌던 거. 여기서 허근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완벽히 마지막 거는 뭐냐면 이걸 의미해. y는 x네 제곱. 얘 도함수가 이거의 도함수가 3중근 가질 때. 얘는 잘 안 나오니까 요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문제는 요거지. 미분계에서 정제되는 두 개 존재하는데 유독 여기서 중근으로 발생하는 경우지. 그러니까 요거의 개형이 어떤 식으로 잡히냐면 0은 미분계에서 0이고 1에서는 잠깐 쉬었다 가는 형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서 오히려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 올라가면 이런 구조 나오겠지. 여기가 x 이퀄 0이고 여기가 x 이퀄 이렇게 되겠고, 미분계수 0되는 점을 체크를 하자면 여기 하나, 여기서 중근 발생.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서 발생한다. 0이 되지. 나는 0일 때 함수 값을 줘서 끝난다고.
0 집어넣으면 물론 빵빵빵 A-10이죠. A-10 이런 만 0보다 크면 돼. 그래서 A는 이거보다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 이거 부등식의 활용이야. 지금 여기 좀 아쉽게도 그 필수제 32번에 바로 2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시간이 부족해서. 3차함수는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다. 필수제 32번에 2번은 내일 할 건데 걔를 별표 쳐야 돼. 걔가 잘 나온 거지. 32번에 바로 2번.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이런 부등식 만족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돼. 범위, 경계값까지. 이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주로 이제 반부등식 활용까지 이제 기출문제 풀이 좀 위주로 해서 내일 시험 문제가 좀 많아. 16개인가? 내일 좀 그러니까 좀 복습 좀 잘 해오고 극대부터 쪽이 많으니까 좀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거 진도 우리 좀 빨리 끝나잖아. 진도가 아마 그 회차가 한 2회 정도가 열려가 있을 것 같아. 센 너희들 그 질문들 많이 쌓여있지? 그것들 마지막 2회 동안에 샘플 좀 해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